겸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편입영어를 치르는 모든 대학 가운데 어느 대학 시험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편입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대학 저 대학 기출을 다 풀어보잖아.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대학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보통 한양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독해가 어렵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중앙대가 싫어요. 지금 제가 중앙대가 어렵다,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싫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이건 이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처음 보는 단어도 있어요. 진실되게 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모르면 모른다라고도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도 막 나오고요. 과연 이게 시험으로서의 가치가 있나? 이런 의심을 품게 만든다라는 점에서도 싫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강의에서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되게 난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싫어요. 그렇게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중앙대.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상도동에 살았었거든요. 보통 거론되는 대학이 숭실대, 중앙대, 그리고 저쪽 봉천고개 넘어가지고 서울대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중앙대가 늘 입에서 거론되는 대학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은 대학교라고 여기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좋은 대학교가 되어 있고 이렇게 편입영어 시험도 엄청 이렇게 어려운 시험으로 유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단지문 12번부터 19번까지 8문항을 볼 텐데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만 죽을 수는 없어. 여러분도 그 괴로움을 맛봐야 돼. 여러분 나중에 장지문 가잖아요. 빈칸? 더 황당합니다. 다 설명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지금 제가 영상을 빠르게 지금 돌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 멈춤해 놓으시고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2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미국 가수는 죽었대요. 83세의 나이에. 자, 그 다음에 분사 구문입니다. living, 남겼대요. A complicated legacy. 복잡한 유산을 남겼다는 얘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유산을 남겼다는 얘기겠죠? 뒤에 당연히 이 complicated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as well as 앞뒤로 앞에는 좋은 내용,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주 놀라운 노래들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자선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 philanthropy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명사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우세요. 외우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아주 증오의 찬. 다시 말하면 약간 요즘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혐오 발언, 그죠? 그 다음에 반동적인, 되게 우파적인, 그죠? 그런 리액셔너리한 빈칸을 또 남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빈칸에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는 오라클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안 되겠고 신탁, 그죠? 신에게 받는 어떤 계시 같은 거잖아요. 주빌레이션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조이야, 조이, 기쁨이야. 여러분 멀스란 단어라든지 블레이스란 단어라든지 다 아시죠? 이것도 안 될 테고.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플러디트란 단어는 가끔 이제 평론 같은 경우에 찬사, 칭찬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긍정적인 단어. 그죠? 답은 2번. 이 단어가 영자신문에도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어떤 서로 막 논쟁 벌일 때 상대방을 굉장히 막 몰아붙일 때, 세게 몰아붙일 때, 독설이죠, 독설. diatribe, 김구라, 그죠? 요런 단어이기 때문에 답은 2번. 이 정도 급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나오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13번. 제 평생, 야, 정말 전 이 단어 정말 몰랐어요. 이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기 때문에 답이 2번이다. 전 이렇게 풀었다니까요. 자, 공식적으로 빈칸, 이게 주어네, 다행히. 그죠?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이네. 지금 의과대학 학생들만 지금 뽑는 거야? 너무 깊게 들어가잖아, 병 얘기가. 빈칸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습니다. 14세기의 문헌에. 누가 쓴 거냐면은 파도바 출신의 어떤 의사. 뭐를 묘사하는 텍스트였냐면요. how to 부정사. 뭐뭐 하는 법. 무는 거. 쏘는 거. 아주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나 곤충이 물었어. 그러니까 뱀이 물었어. 아니면은 뭐 아주 말벌 같은 게 쏘았어. 이런 거를 치료하는 걸 묘사하는 그런 문헌에서 이 빈칸이라는 병이 처음 등장했대요. 4번. 엠니지아가 뭐죠, 여러분? 이거는 영화도 있지 않나? 아, 그건 인썸니아인가? 불면증? 아, 맞네. 인썸니아랑 얘랑 구별해야겠네요. 그죠? 엠니지아는 요즘에 치매 같은 거 되게 많이 관련된 지문 많이 나오니까 이 단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 상실증. 이거는 간질환이야. 에필랩시. 그죠?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단어로 바꾸면 좀 쉽겠죠? 이건 아시죠, 다? 자면서 막 걷는 거. 목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썸니아 할 때 그 썸. 그죠? 인썸니아 할 때. 이 잠이죠, 잠. 잠자면서 앰뷸런스 막 움직이는 거야. 엠빌리즘. 그죠? 이게 목류병 되겠습니다.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타란티즘이라는 병을. 이게 무도병이래요. 막 미친 듯이 막 춤을 추는 병이래. 여러분 이 단어 알고 있었어요? 아, 정말 겸손해집니다. 타란툴라? 그런 뭐죠? 독거미가 있다면서요. 그죠? 아, 참네. 아, 전 정말 짜증나서 이거 못 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알아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저도 이 중앙대 편입영어를 보면서 공부하고 뒤늦게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후배들 좀 편하게 공부해, 이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누군가의 머리와 사지, 림이란 단어 아시죠? 팔다리? 근데 어떤 누군가예요? 헌팅턴의 질병, 또 병이야. 이 아주 심화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초기가 아니라 저기 말기야. 그죠?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누군가의 머리와 팔다리는 joked about, joke about. 이렇게 던지다라는 동사가 about이라는 부사랑 되게 잘 쓰여요, 함께. 그러니까 이 joke란 단어가 뭔가를 던지듯이 돌리거나 던지는 걸 joke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팔다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 좀비의 그 머리, 뭐 팔다리가 막 갑자기 막 꺾이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팅턴 병에 걸린 누군가의 팔다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as도란 접속사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manipulated 과거 분사.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 빈칸에 의해서 조작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팔다리가 그냥 휙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퍼피티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퍼핏이라는 게 인형 아니야. 왜 그 줄에다 매달아가지고 팔다리 막 움직이는 그런 인형술사 있잖아요. 그게 퍼피티어가 되겠지. 그러면은 다 말이 되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사정없이 막 인형을 조종해. 1번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해서 무조건 획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화가 나서 확 해? 억섬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되게 불쾌함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을 묘사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일을 묘사할 때 쓰는 거라서 이건 2번 같은 경우는 좀 안 되겠네. 그죠? annoying, vexing. 먹잇이란 단어는 굉장히 토가 나올 정도로 오글거리고 감성적이고 이게 먹잇이란 단어가 그런 뜻이고 이것도 말이 안 되겠고 이거래요. 이거. 나 이 단어 처음 봤어요. inebriated. 이게 만취한이래. 만취한. 술에 취해가지고 제멋대로 막 이거저거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원을 봤더니만 옛날에 무슨 주스가 있었대. 그 주스를 마신, 즙을 마신 라는 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어떻게 아냐고. 이야, 진짜 짜증이 나네요. 그죠? 15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그나마 정상적이었는데 저는 이 단어 솔직히 처음 배웠어요. 이 단어 아세요, 여러분? 브레킷이 정말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유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빈칸의 관점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바꿔야 돼. 뭐의 측면에서? in the light of 아시죠? 무엇의 빛 속에서,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오니까 이런 관점에서겠죠. 비극적인 뉴스. 오늘 웹사이트에 막 보도가 된 비극적인 뉴스. 갑자기 비극적인 뉴스가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빈칸인 관점을 바꿔야만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빈칸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빈칸에는 뭐의 반대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트래직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딱 들어가 줘야겠죠. 굉장히 낙관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비극적인 어떤 소식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얘기니까. 답 2번. 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랑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로우지. 이게 우리 왜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로우지란 단어가. 슬랙이란 단어는 느슨한. 슬랙은 느슨하게 하다. 타이튼의 반대말이죠. 가만히 봤더니만 오더란 단어, 냄새가 보이잖아요. 그죠? vociferous 하면은 뭐예요? 되게 보컬, 소리가 많은 거죠. 시끄러운 거죠. odoriferous 하면은 되게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뜻이겠죠. 이거는 브레킷이란 단어는 이거래요.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유추가 전혀 안 돼. 짠, salty.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소고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6번 가보겠습니다. 그 변호사는 항의했대요. 그 증언. 동사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와 있네. 다시 말하면 being provided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정에서 지금 제시돼 보이는 어떤 증언이 있을 거 아니야. 증인이 나와서 막 증언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한테 그 변론하는데 별로 불리한 거야.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항의를 했겠죠. 증인의 그 말을 듣지 말자라는 거지. 왜 가끔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뭐뭐뭐 하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니요. 오히려 변호사의 말을 가로막고 계속 증언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청하였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동사고 이게 두 번째 동사네요. 그죠? 그것이 strike의 과거분사 stricken. from이 있으니까 이제 없애져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것이 법정 기록에서 irrelevant하다. 보세요. 딱 나와있죠. 무관하다. relevant하지 않다라고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빼져야 된다. 기록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뭐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16번 문제를 좀 잘 낸 게 앞에 not이 있다라는 거야. 공무원 영어가 되었든 수능 영어가 되었든 학교 내신이 되었든 모든 시험에서 빈칸이 포함하고 있는 문장에 not이 있는 경우, 부정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 not을 못 보고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3번에서 틀린 사람이 되게 많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relevant에 동의어가 여기 들어가 줘야겠지. 관련이 있는 germane, jump. 그죠? jump. 그죠? 답은 4번 되겠어요. germane이 관련이 있는 아니겠어요? 뭐죠? be accustomed to 하면 뭐뭐에 익숙하다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야, 1번 괜찮네. 1번 같은 경우에 그 태제가 있고 안티태제가 있죠.
그러니까 be antithetical to 하면은 무엇과 대립되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to까지도 고려를 해서 선택지를 만들었네. 야, 이 to까지 고려해서 선택지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문제를 참 잘 냈다는 거죠. 얘도 지금 D랑 to랑 어울리는 단어 아니야. 근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1번 안 되고 3번도 안 되는 거죠. 그죠? congruent 일치하는, incongruent 불일치하는. 문제 잘 냈어요. 17번도 나름 잘 냈죠. 17번 가보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밑에 나와 있는 18번도 빨리 풀어주시고요. 네팔의 헌법, 새로운 헌법, 2015년에 채택이 된, 그죠? 이것은 디렉트하였다. 저기 네팔이 저기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나라잖아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그냥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도로에 의해서 설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로를 깔아줘야 된다. 헌법에서.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자유를 갖다가 주는 거지. 근데 삐리리한 어떤 그 지형이 만든다. 그것들을, 그 도로들을 만드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가 상식을 미리 줬는데 이 정도 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네. 그죠? 그 정도 상식이 없으면 이거 못 푸는 거 아니야. 다음 몇 번? 그죠? vertiginous. 저 이 단어 이 문제 풀면서 처음 봤지만 좀 맞췄어요. 어떻게? 저는 이 단어를 알고 있었거든요.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유명한 그 영국의 스릴러 영화 감독, 현기증. 아니 세계 영화 사상 가장 훌륭한 영화 1위 아니면 2위 맨날 올라오는 영화잖아. 현기증.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어질어질한 거 있잖아요. vertiginous. 굉장히 현기증 나는 이란 형용사겠지. 1번 플린치가 움찔하다. unflinching 하면 움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되게 대담한 거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건 이질적인 extra. 그죠? 카를러스란 단어는 되게 막 뿔따고 난 거죠. 가만히 보면은 이 Q라는 이 단어가 되게 뿔따고 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카를러스.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아시나요? petulant. 아니면은 grouchy. 이런 단어들 챙겨두세요. 아니면 cranky. 그죠? 다 동의어들입니다. 18번. 아, 이것도 굉장히 아주 수준급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글은 되게 어려웠는데. 그 여배우는 어떤 그 인물, 자기가 맡은 어떤 배역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을 빈칸할 의지가 있다. 기꺼이 이거 하려고 한다는 거야. 동사 4개가 나와 있어요. 뭘 사유화해, 프라이버타이즈. 이건 뭐 민영화한다는 말 들어봤나요?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패터나이즈, 패터나시킨다? 약간 분류한다? 이건 복제한다. 복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세포 분열, 뭐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replicate. 재해석하다. 어떤 캐릭터를 재해석하다. 뭐야? 답 몇 번이야? 뭐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답은 1번이었어요. 자, 볼게요. 그 텍스트, 그러니까 소설이면 소설, 대본이면 대본 속에 그 새겨져 있는 인물을 재해석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녀는 어떤 역할, 그리고 일련의 어떤 그 캐릭터의 어떤 그 연기들, 활동들, 이런 것을 다 어셈블해.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죠. 다른 배우들과의 그 배우의, 아니, 그 역할의 상호작용에 주의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연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to가 어텐티브 걸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건이 전개가 막 될 거 아니야. 전개되는 사건의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에 주목하면서. 그리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어요. 해서 지금 이걸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걸 이렇게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와의 이런 어떤 작업, working with의 과정으로부터 아주 진실된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고 아주 기계적인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캐릭터가 등장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새롭게 재창출한다라는 거죠. 그 대본이나 소설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자기 연기로 다시 되살리는 거니까 가장 가까운 거는 1번. 아마 1번하고 2번 중에서 하나를 되게 헷갈렸을 것 같은데 2번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복사하기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좀 그렇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그죠? incumbent. 이 com이란 단어가 장애물, 짐, 부담, 책임 이런 의미가 있는 어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incumbent라는 단어가 현직의 이런 뜻도 있고 누구누구의 책임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이겠죠. 자, 책임이다. 이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다. 뭐가? 삐리리 하는 게. 그 안전 절차. 그 장비와 관련된 안전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빈칸부터 포함해서 themselves with 하는 것이 필수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저는 이거 가지고 풀었어요. 이거 가지고. with.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familiarize A with B. 주로 이 A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가죠. 왜? 내 자신을 무엇과 친숙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뭔가를 숙지한다는 얘기지. 숙지. 잘 안다는 얘기예요. 익숙하게. familiarize A with B. familiarize oneself with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랑 친숙하게 되다. 업그레이드는 누군가를 막 타박하는 거죠. 막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인문학, 사회과학 소득에 많이 나오는 단어고 indulge는 in이지 in. indulge A in, indulge oneself in. 뭔가에 이제 몰두하는 거고 expedite. 아우, 저 이 단어 처음 봤어요. 아니, 제가 웬만큼 글을 많이 읽는데 이런 단어는 정말 이런 시험을 봐야지만 제가 보는 단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만 따로 외울 수는 있겠죠. GRE 이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휘장을 가지고 열심히 외우면 되는데 내가 실제로 이 단어를 써먹거나 읽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speed up, accelerate, 가속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 이렇게 선택지에 나오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좀 GRE 어휘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서 어휘집들, 토플 어휘집들을 중앙대학교 논리나 어휘를 준비하려면 좀 봐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겸손해지셨나요? 여러분이 가끔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좀 경거망동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중앙대학교 시험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